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2일 새벽 4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바이든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후속으로 나온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서는 정말 통쾌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이제 정상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군사 중심 동맹 체제에서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인권까지 다 포괄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공동성명서 전문을 카피를 했더니 A4 용지로 7페이지입니다. 작은 논문입니다. 논문 같은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한미동맹이 충실해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소개해 드려야 하는데 우선 제 눈에 띄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동성명은 문재인, 트럼프 두 사람 때문에 아주 형해화될 뻔했던 한미동맹을 다시 수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복하면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수복했던 그 사건을 연상하게 되는데 우리 잃을 뻔했습니다. 한미동맹을 문재인의 반역적 노선과 트럼프의 뒤죽박죽된 정책이 결합돼 가지고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김정은에게 그냥 농락당하고 말이죠. 그런 한미동맹을 되찾았다. 한국의 생명줄을 되찾았다 하는 이런 감동은 아무리 과장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을 가장 심한 용어로 저는 비판하고자 합니다. 문재인이야말로 한국 현대사회에서 지워야 할 이름입니다. 그자가 대한민국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생아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다. 건국된 적이 없다고 선포한 자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우려고 한 자를 지우는 것은 우리의 국민된 권리이자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성명이 바로 문재인을 지우는 첫 작업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문재인이 회심의 역작이라고 생각했던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2018년 판문점 이른바 비핵화 선언. 근데 그건 비핵화 선언이 아닙니다. 비핵화 사기극입니다. 그게 이 긴 공동성명서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지워버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나온 합의문, 그것도 여기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왜 지웠겠습니까? 그 두 가지 문서는 김정은에게 속아 넘어갔고 문재인은 김정은과 짜고 국민과 세계와 미국까지 속였고 그러니까 그건 사기문서란 뜻입니다. 사기문서니까 앞으로 한미 관계를 정상화할 때 일체 참고로 해서는 안 된다. 방해물밖에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쾌하다고 했는데 또 통쾌한 게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부문입니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면은 그게 원전이 되는 거죠. 그걸 군사적으로 이용하면은 원자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재인 이자는 도대체 과학을 아는지 모르는지 북한의 원자 폭탄은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김정은의 원자 폭탄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증거가 뭐냐고 하면은 그동안 펼쳤던 대북 정책이 북한이 마음 놓고 핵무기, 미사일
개발, 발전시키라고 시간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정은의 핵폭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민방위 훈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핵 미사일 민방위 훈련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진 대피 훈련은 하면서 핵 미사일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의 원자폭탄은 김정은의 원자폭탄이므로 그것은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우리는 미국의 원자폭탄은 위험하지 않는데 김정은의 원자폭탄이므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과 그 세력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핵폭탄이므로 위험하지 않다. 바로 이게 주사파적 논리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사파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사파에 의해서 장악되거나 이용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죠. 주사파는 뭡니까? 김일성 수령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자들 아닙니까? 그 자들이 이 정권의 핵심에 있어가지고 문재인 씨에게 영향을 미쳤으니까 바로 이런 꼴이 생기는 겁니다. 수령님의 원자폭탄을 어찌 감히 우리가 막으려고 하겠느냐? 이런 심리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의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다면서 후쿠시마 원전보다도 더 위험하다면서 완전히 루머에 기초한 허무맹랑한 정보에 기초해가지고 탈원전을 선언한 게 딱 정확하게 5년 전입니다. 5년 전. 그런데 어제 공동선언문은 바로 원자폭탄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 두 개를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통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북한의 원자폭탄, 즉 핵 문제를 저지하는 데는 우리가 지금 핵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핵무기, 미국의 핵전력을 우리가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고 그것을 공동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성명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언급보다는 주로 어떻게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으로서 북한의 핵을 저지할 것이냐, 억제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가장 중요한 핵우산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핵우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확장 억제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전문 용어로서. 거기에 대한 이 언급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 쪽에서 미국에 이 상태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핵우산을 더 확실하게 하자. 핵우산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유사시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안심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라는 중간 제목 밑에서 이 핵우산에 대한 언급을 한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확장 억제라는 게 바로 핵우산 제공을 뜻합니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고위급 핵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하였다. 즉 앞으로 이 핵 확장, 핵우산 전략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양국 간의 협의체를 재가동해가지고 좀 더 구체화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재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문재인이가 들어와가지고 또 전작권 전환하니까 그때 미국이 좋다, 전환하자. 그러나 한국이 과연 전시작전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때 그만한 역량이 되는지 한번 그 능력을 검증하고 하자. 그래서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행사 능력을 지금 재고시키고 재고가 확인되면은 이제는 전시작전권을 전환하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이걸 계속 재촉했지만은 미국이 아직은 한국군의 실력이 미치지 못한다 해가지고 좀 미루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전시작전권 전원 서둘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 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가 느닷없이 한미 군사 훈련 중단을 선언한 걸 이제 뒤집는 거죠.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전략자산이라고 하면은 핵무기 또는 미사일, 항공모함 이런 걸 포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반도에 시적절하게 전개시켜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겠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제 원자폭탄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양국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문재인 씨를 민족 반역자 그리고 문명 파괴자라고 비판을 합니다. 아마 가장 치욕적인 말이 민족 반역자 그리고 문명 파괴자 아닐까요? 민족 반역자라는 증거는 뭐냐? 민족 반역 집단인 북한 노동당 정권과 공조하여 손잡고 자주 통일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니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민족 반역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강도와 공조하는 자는 강도 공범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하고 있습니까? 과장입니까 이게? 문명 파괴라는 것은 뭐냐? 법과 사실과 과학을 부정하는 자가 문명 파괴자입니다. 법과 사실과 과학, 문재인의 법칙 파괴, 문재인의 거짓말, 문재인의 과학 부정, 즉 문재인의 탈원전 선언, 원자력 산업 붕괴시키기 정책, 이게 바로 합치면은 문명 파괴입니다. 문명 파괴는 두 글자로 하면은 야만입니다. 야만. 그게 바로 원자력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위험한 것으로 매도하고 그것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압박해가지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아니 이런 자가 문명 파괴자 아닙니까? 민족 반역자와 문명 파괴자를 겸한 문재인을 역사 속에서 지우는 첫 조치가 어제 공동성명서에 나왔습니다. 즉 문재인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위험 물질처럼 여겼던 자인데 어제 공동성명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이 원자력 발전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상은 탄소 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 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 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정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문재인은 북한의 원자폭탄은 위험하지 않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천만하다고 생각하는 자인데 지금 이 문장은 뭡니까? 미국과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가 최고라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 대목이 좀 딱딱하게 쓰였지만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양 정상은 탄소 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 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 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정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원자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 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 모듈형 원자로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이제는 미국과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 의정서를 포함하여 핵 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 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 후 핵 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 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 모듈형 원자로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좀 어렵게 쓰여졌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 주로 원자로 설계입니다. 또 소형 원자로 개발하는 그 기술입니다. 기술. 그러나 한국은 이미 독자적 원자로 설계 기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사용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건설 기술이 또 대단하고 그것을 운용하는 기술이 대단합니다. 이 두 나라의 기술을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원자력 발전소 붐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국제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자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시장 개척에 대한 거대한 비전입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특히 거듭 강조드리지만은 원자력 발전소야말로 탄소 제로로 가는데 가장 신뢰할 만한 수단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정 에너지다. 문재인 씨, 이제 좀 정신 차렸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은 목욕탕의 물 젖은 타일 위에 사인펜으로 쓴 이름이고 이승만, 박정희, 당신이 지우려고 한 두 사람의 이름은 화강암에 새겨져서 영원히 한국인 그리고 인류가 기억할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